네, 지난 주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관련해서 사퇴를 선언했지만 현재 뉴욕 증시는 해당 이슈를 거뜬히 소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4%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보내드립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남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정돼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부터 다양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케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기존주택 판매 지수, 2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조업 구매관리대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대 지수, 그리고 건축 승인 건수와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내구재 수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마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PC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이미 CPI 지표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미 낮게 예측되고 있다라고 전달해드리면서 현재 클리브랜드 연준 기준으로 0.1%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과 0.1%가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이 코어 인플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바이든이 깜짝스럽게 자필 편지로 사퇴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난 이후에 현재 빅테크들 위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이디 벤스로 대표되던 빅테크를 싫어하는 인물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태를 조금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카말라 해리스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카말라 해리스가 그다음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현재 빅테크 쪽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엔돌스를 받으면서 추천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팅 사이트 내에서도 80% 확률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말라 해리스를 제외하고는 힐러리 클린턴, 게빈 뉴섬, 그레첸 윗말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미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추천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추천해놓은 상황이고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우세가 굳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여러 정치 자금에 대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은 카말라 해리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로 확정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현재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변의 인물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트럼프 쪽이 여전히 좀 우세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5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연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0.1%씩 낮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5년물 인하는 5개월 만에 1년물 인하는 1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었던 삼중전에 대한 비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삼중전의 전후로 원래 주가가 올라주고 사실상 최근 들어서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실 생각보다 커다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금리 인하 조치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에 나온 인하 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6명 중 절반이 넘는 23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이번 조치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이 기대가 되는 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저사양 AI 칩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이 소식이 나온 이후 2.2%가량 오른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올해 말 출시되는 블랙웰 시리즈 칩 가운데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저사양 AI 칩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로이터가 현재 2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데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의 유통 파트너인 인스퍼가 현재 협력해서 블랙웰 시리즈 중 하나인 중국용 B20이라는 칩의 출시 및 유통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칩 자체 출하 자체는 2025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내일부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번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지 계속해 저희와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